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이월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식별자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 여기서부터 진행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이 식별 관계, 비식별 관계를 아시려면 외부 식별자라는 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앞에서 한번 다뤘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음,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객과 고객 연락처, 자, 요렇게 엔터티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관계도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줄 겁니다. 둘은 서로 관계가 있고 하나의 고객이 여러 연락처를 가질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 상태에서요. 우리는 이 선만 봐도 아, 일대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데이터 관점에서는 이 선만 보고서는 얘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구분 코드와 자, 연락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고객 해가지고 고객 아이디가 A, B, C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구분 코드가 휴대폰, 뭐 집전화, 휴대폰 이렇게 있고 010, 자, 이렇게 막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 이 고객 연락처가 어떤 고객이 어떤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대다 관계일 때는 다 쪽에다가 요 일이 가지고 있는 식별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객 아이디가 식별자인데요. 이거를 빌려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고객 아이디를 넣어야 어떤 휴대폰이 어떤 고객의 연락처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 빌려주는 값을 우리가 이제 외부 식별자라고 하고요. 혹은 이제 외래키 FK라고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외부 식별자가 여기 빌려준 값이 고객 연락처 엔터티 안에서 주 식별자의 일부로 쓰이느냐, 아니면 그냥 일부 일반 속성으로 쓰이느냐.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에 의해서 주식별자의 일부이면 식별 관계고요. 일반 속성이면 비식별 관계로 불리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별 관계일 때는 외부 식별자가 주식별자로 포함되어 사용이 된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강한 연결 관계라고 하고요. 또 식별 비식별 관계는 외부 식별자가 일반 속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약한 연결 관계라고 한다. 자, 이걸 한번 데이터로 한번 봐볼게요. 네, 보시면은 지금 회원 연락처, 문이라는 엔터티가 각각 들어있어요. 자, 참고로 얘는 이제 I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쪽은 그냥 선이 쭉 그어져 있고요. 다른 한쪽은 이렇게 점선으로 이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잘 보시면 회원이 지금 주식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의미를 연결할 수 있도록 각각 이렇게 외래키로서 데이터를 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원의 연락처인지, 어떤 회원이 문의를 남겼는지 알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빌려준 이 PK가 회원 연락처에서는 주식별자의 조합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식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 관계는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반면 요 문의 같은 경우는 지금 프라이머리 키가 자, 주식별자가 따로 있잖아요. 얘는 그래서 그냥 일반 속성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식별 관계라고 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찍히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다가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I 표기법에서 비식별 관계가 이렇게 점선이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점선 바커에서 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거 바커 표기법인가? 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커는 이제 그 여기 선이 있고 막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선택성, 관계 선택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번엔 제가 바커 표기법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실선으로 식별을 표시했고, 그 다음에 점선으로 비식별을 표현했었죠. I 표기법에서. 자, 이거를 바커에서는 어떻게 하냐?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끝에다가 수직발을 표현하게 돼요.
그럼 이게 강한 연결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한 연결, 즉 비식별 관계는 그냥 얘를 안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없죠. 근데 여기에서 또 주의할 점이 있겠죠. 이걸 보고 이거는 그 관계 차수, 그러니까 하나라는 뜻이야 라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주의해 달라는 의미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의 좀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를 잠깐 캡처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일단 여기 특징을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첫 번째, 이 외부 식별자가 이제 식별관계와 비식별관계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주식별자의 외부 식별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은 이 회원 연락처 회원 아이디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식별관계. 자, 일반 속성으로 사용되면 비식별관계다. 자, 문의의 회원 아이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값 필수 입력 여부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식별관계로 쓴다는 건 내가 빌려준 값이 주식별자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별자는 우리가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연락처의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회원 아이디는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 이 비식별 관계에서는 이미 어차피 프라이머리 키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원 아이디가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데이터 독립 생성 가능 여부,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 회원 연락처의 데이터를 추가하려고요. 근데 만약에 이 위에서 회원 아이디 값이 없어도 이거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못 만들겠죠? 회원 아이디가 없으면 얘가 비어야 되는데 그럼 추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모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보통 우리가 부모와 이렇게 자식이 있으면 보통 부모는 이제 빌려준 쪽을 의미해요. 데이터를 빌려준 쪽. 그리고 자식은 이거를 받는 쪽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가 없으면 생성이 안 된다는 말은 이 회원 아이디가 없으면 얘가 독립적으로 생성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비식별 관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부모 데이터가 비어 있어도 어차피 주식별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하고 나서 여기 비어 있고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생명주기 연계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부모 데이터가 없어졌을 때 자식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사실 얘는 저희가 나중에 뭐 on, delete, cascade 뭐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뭐 식별이든 비식별이든 그냥 뭐 같이 없애거나 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단순하게 식별일 때는 부모가 삭제될 때 같이 삭제될 수 있구나. 비식별일 때는 부모가 삭제되어도 자식은 남아있을 수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별자 확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뒤에서 그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 식별 관계라는 거는 자, 밑에서 설명 드릴게요. 자, 식별 관계라는 거는 내가 빌려준 값이 식별자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한 개였고 지금 얘는 주식별자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이 두 개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추가로 어떤 이력이라는 정보를 해서 또 얘를 식별 관계로 넘기게 돼요. 그러면 이 이력이라는 엔터티는 PK가 어떻게 되냐? 회원 아이디 플러스 구분 코드 플러스 이제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별 관계를 계속 쓰게 되면 요 PK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식별 관계 같은 경우는
그냥 독립적으로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PK 개수가 증가하는 거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제가 이력을 PK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아이디 따로 만들래. 아이디 PK로 하고 그 다음에 회원 아이디와 이 구분 코드 이제 요 빌려온 값들 있죠. 자, 이거를 그냥 일반 속성으로 둘래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떤 PK 개수가 증가한 게 아니라 차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자, 외부 식별자의 값이 반드시 입력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식별 관계일 때는 네, 반드시 입력돼야 된다. 왜? 주 식별자의 존재성 때문에. 근데 비식별 관계일 때는 뭐 안 그래도 된다. 자, 이 말이었습니다. 네, 설명드린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식별자 확장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러면 이 식별과 비식별 중에 대체 뭘 써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적절하게 혼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여기 정리를 한 건데, 자, 식별관계에 적합한 건 뭐냐? 내가 어떤 데이터의 무결성을 중시한다. 자, 이것도 한번 그냥 설명드려볼게요. 자, 자, 고객이 있고요. 데이터가 있나?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걸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이 회원 연락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식별 관계로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PK 같은 경우는 DB가 자동으로 중복을 입력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똑같이 회원 아이디가 태123이면서 집전화인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면 DB가 알아서 이거를 막아줘요. 못 넣게 오류를 던져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자, 얘는 이제 비식별 관계죠. 회원 아이디를 빌려줬지만 그냥 일반 속성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제가 만약에 똑같은 집전화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면 얘는 값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이 순번만 다르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PK니까 얘만 다르면 똑같은 값이어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얘는 중복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무결성 측면에서 조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여기 데이터 무결성을 중시한다면 식별 관계를 써라, 아니면 비식별을 써라, 이 내용이었고요. 독립적 생성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식별 관계는 이제 부모의 키를 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가지고 이거를 주식별자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요 값이 없으면 생성을 못해요. 근데 비식별은 따로 주식별자가 있으니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삭제 연습 필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식별자의 간결함을 중시한다. 자, 요거는 지금 여기 예시를 보시면 제가 요 엔터티를 전부 식별 관계로 계속 이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 아이디가 붙어가지고 회원 아이디 플러스 구분 코드가 됐고, 얘를 또 식별 관계로 줘서 지금 PK가 조합이 3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아니라 이제 비식별 관계를 쓰게 되면 요렇게 PK는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좀 요 식별자를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인을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요 아래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별 관계만 이용할 경우, 자, 이제 여러분들 아직 그 쿼리라는 걸 안 배웠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요 태123이라는 회원의 첫 번째 집 전화의 이력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자, 집 전화 얘는 뭐 두 번째니까 요 데이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조건을 줄 때 아이디가 태123이면서 집 전화이면서 순번이 1인 거. 그러니까 좀 조건이 많아지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비식별 관계를 쓰게 되면은 아이고 자, 내려가서 자, 뭔가 좀 길어 보이죠? 잠깐 봐볼게요. 아, 이것만 그냥 봐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태123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이력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회원 연락처 이력을 봤는데, 자, 이건 지금 비식별 관계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엔터티가 다 일반 속성으로 쓰이고 있죠. 자, 여기 PK 따로 있고, 또 얘도 또 연계를 했을 때 얘를 일반 속성으로 주고 또 PK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만 가지고는, 회원 연락처만 가지고는 이력에는 정보가 없죠. 자, 태123이라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엔터티를 다 써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태123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연락처 순번에 태123이라는 애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집 전화인 거가, 자, 연락처 순번 1이죠. 그러면 또 이 연락처 순번 1을 가져가서, 자, 1이면서 이력 번호가 첫 번째인 거, 얘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자, 뭔가 지금 엔터티를 좀 많이 뒤졌잖아요. 이거를 이제 쿼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얘를 완전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뭔가 엔터티 3개를 다 합쳐 쓰는구나 정도로만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식별 관계를 이용할 때는 요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회가 됐었잖아요. 자, 그 말이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인을 줄이기 원한다. 이제 조인이라는 건 이 여러 엔터티를 여러 번 쓰는 걸 말해요. 지금은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식별 관계는 이미 그 PK 정보가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만 가지고도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식별 관계는 이런 PK 정보가 다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하려면 아래 보이는 것처럼 다 이렇게 일일이 3개를 다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한번 지울게요. 자, 첫 번째로는 식별 관계만 이용한 경우의 문제점을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식별 관계만 이용했을 때 문제를 좀 봤어요. 그럼 이제 얘를 적절하게 혼용한 경우, 회원과 연락처 사이에는 강한 연결 관계를 주었어요. 그리고 회원 연락처와 이력 사이에는 그냥 엔터티를 이렇게 PK를 따로 줬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FK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두 조합을 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뭔가 쿼리가 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자,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태123 회원의 첫 번째 집전 이력을 가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쿼리가 좀 많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외부 식별자가 빌려줬을 때 이게 주식별자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거를 식별 관계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일반 속성으로 쓰이고 있으면 얘가 비식별 관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징도 좀 알아보셨고, 얘를 언제 써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그냥 적절히 혼용해라 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데이터 무결성을 중시한다라고 한다면 식별관계가 적합을 하고, 조인이 너무 많은 거 싫다 그러면 식별관계, 식별자가 너무 많은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비식별 관계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만 쓰는 거는 이제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식별 관계만 써버리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조회할 때
어떤 여러 엔터티를 안 봐도 되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인이라고 하는데 조인의 개수가 확 줄어들어요. 대신에 어떤 데이터를 조회할 때 조건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비식별자 관계만 이용을 했을 때도 이 식별자 자체는 하나씩만 있으니까 단순해졌지만 얘를 데이터로 조회했을 때 여러 가지를 참조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었다. 근데 얘를 이제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뭐 약간 조인 개수도 좀 줄어들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PK도 너무 복잡하지 않고 적절히 차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자, 식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별자는 엔터티 안에서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널값, 그러니까 빈값을 가질 수 없어야 된다. 맞죠? 이게 바로 존재성이고 이게 유일성입니다. 자, 그 다음 위에 하나 엔터티에는 주식별자와 보조식별자 모두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존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별자가 선택됐다고 해서 보조식별자가 다 없어져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자, 식별자는 자생 여부에 따라서 내부 또는 외부 식별자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내가 엔터티에 본래적으로 있는 애를 내부 식별자, 얘를 데이터 연결을 위해서 빌려준 외래키를 외부 식별자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식별자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유일성, 최소성, 존재성, 그리고 빠진 하나가 불변성이죠. 그래서 PK 속성은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내부 식별자의 예시로 적절한 것. 자, 내부의 반대는 외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 문의 엔터티의 문의 내용. 자, 내용은 뭔가 우리가 식별자로 쓰기가 좀 어렵겠죠? 그럼 얘는 이제 일반 속성이 됩니다. 자, 여기 단 회원과 회원 주소는 회원 아이디를 기준으로 일대다 관계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회원이 있고 주소가 있고 일대다 관계래요. 우리가 보통 식별자를 빌려주는 거는 다 쪽에다가 빌려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회원 아이디가 이제 외래키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회원 주소가 가지고 있는 회원 아이디는 이게 이제 외부 식별자가 되겠고요. 회원 엔터티 회원 아이디가 내부 식별자가 되겠죠. 자, 주문 일시도 일반 속성이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복합 식별자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의 속성으로 아니죠. 자, 여러 속성을 조합해서 유일성을 만족한다. 자,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보조 식별자로만 사용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보조 식별자는 단일이 될 수도 있고요. 복합도 다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식별자는 될 수 없다?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네, 여기에서 이 회원 아이디와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자, 회원 아이디와 구분 코드 조합을 이렇게 빌려줬을 때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요 세 가지 이 식별자를 또 어딘가에 또 넣으려고 하면은 세 개가 같이 이동하겠죠. 자, 계속해서 네, 그럼 답이 3번이 되겠죠. 5번 보겠습니다. 인조 식별자의 장점으로 적절한 것은 데이터 중복 여부를 계속 검사해야 된다. 자, 이 인조 식별자라는 거 우리가 PK를 임의에 증가하는 값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PK가 증가하는 값이다 보니 똑같은 값을 입력해도 그대로 입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인조 식별자의 단점인 거죠. 그 다음에 자동 증가하는 개념과 이해하면 편하다. 자,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요 자동 증가하는 개념이 그 나중에 시퀀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 자동으로 1, 2, 3, 4, 5를 넣게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거랑 같이 쓰면 편하다는 말이고
얘는 DDL 파트에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인조식별자는 명확한 의미를 가진다? 아니죠. 단순히 증가값이라서 업무적으로 의미는 없어요. 자, 항상 복합식별자로 구성된다? 아니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단일 식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6번. 식별관계의 의미로 올바른 것은? 자, 부모 테이블의 식별자, 그리고 이거가 자식 테이블의 주식별자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이다. 자, 이게 맞는 말이죠. 1번 쳐놓고요. 자식 테이블의 식별자를 부모 테이블이 자식의 주식별자의 무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식 테이블의 식별자, 부모 테이블이 자식의 주식별자의 일부로 사용한 것. 이거는 이제 제가 말장난 해놓은 겁니다. 이 부모와 자식은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부모 테이블의 식별자를 자식 테이블이 일반 속성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비식별 관계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비식별 관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 식별자가 주식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부모 없어도 자식 엔터티가 생성 가능하죠. 자, 생명주기를 부모와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죠. 네 번째, 자식 엔터티의 주식별자는 항상 외부 식별자를 포함한다. 자, 요건 이제 식별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넘어가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ERD에서 식별자 구성이 적절한 것은? 단, 한 명의 회원은 여러 주소를 입력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주소 엔터티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PK를 구성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이디만 쓰는 건 안 되겠죠. 여러 개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 회원 아이디가 PK가 돼버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땡땡동, 그러면 또 A라는 사람을 못 넣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회원 아이디 플러스 주소. 자, 이것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주소 같은 데이터는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유일성은 만족을 하겠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주소 같은 경우는 자주 변경될 수 있는데 우리가 PK는 불변성 규칙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의 변경을 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자,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회원 아이디 플러스 구분 코드를 이용해서 어떤 A라는 회원이 휴대폰, 자, A라는 회원이 집, 이렇게 구분 코드를 같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9번. 주식별자를 도출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업무에서 자주 사용되어야 된다. 맞죠? 최대한 적은 속성, 그러니까 최소성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오탈자나 중복 발생이 낮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나 어떤 명칭 같은 거는 주식별자로, 그러니까 식별자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속성, 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자, ERD 구조 설명을 토대로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시오. 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회원과 회원 연락처는 아이디를 기준으로 식별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제가 그리면서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회원이 있고 회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는 자, I 표기법이에요. 둘은 식별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회원 연락처와 회원 연락처 이력은 회원 아이디와 구분 코드 기준으로 식별 관계로 연결되어 있대요. 자, 이걸 통해서 이 연락처가 PK가 회원 아이디 플러스 구분 코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원도 회원 아이디가 구분 코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빌려줬는데 이게 PK로 쓰이는 거죠. 또 여기에 있는 이력이 식별 관계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력도 뭔가 PK가 회원 아이디 플러스 구분 코드 플러스 뭔가 있겠죠. 왜냐면
얘만 써버리면은 이제 1대1 관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뭔가가 이제 있겠죠. 구분 코드 다시 쓰겠습니다. 알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회원 연락처 이력 엔터티에는 이거 외에도 작성일자, 뭐 번호, 변경 사유 같은 일반 속성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거예요. 회원 연락처 이력은 회원 엔터티의 주식별자를 상속받죠. 자, 왜냐면 지금 얘가 둘 다 식별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회원 아이디가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이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상속이 되는 거죠. 네, 맞는 말입니다. 회원 연락처 이력 엔터티는 독립적으로 인서트,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데이터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건데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력 데이터가 입력이 되려면 회원 아이디와 구분 코드를 받아와야 됩니다. 자, 일단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비식별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회원 연락처 엔터티는 회원 아이디만으로 유일한 인스턴스를 식별할 수가 없죠. 맞는 말이죠. 회원 아이디 플러스 구분 코드를 써야 유일한 인스턴스가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회원 연락처 이력 엔터티는 최소 6개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왜냐면 지금 일반 속성이 여기 위에 3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력에서 이제 데이터를 넘겨줄 때 이 회원 아이디와 구분 코드를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일대 다라는 이력 관계를 추가하려면 이 PK가 하나 더 PK를 구성하는 속성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대1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력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 6개 이상 속성을 보유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식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챕터 2 데이터 모델과 SQL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